그러면 언젠간 끝날 거야. 이게 오래 안 남았어. 얼마 전에 알리에서 한 3, 4개 물건을 사서 어저께 집에 도착을 했는데 3개가 꽝이었어. 나머지 하나 정도 이제 건질 만한 게 있더라고. 안마기를 샀는데 4,000원에 샀어, 알리에서. 생각해보면 알리에서 남는 것도 있고, 그 다음에 생산자, 판매자가 남기는 금액도 있고, 기판 이런 거 다 합쳐서 2,000원? 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물건을 팔아야지만 마진이 남는 구조가 될 것 같더라고. 과연 이게 맞을까? 싶은 거야. 그래서 오늘은 알리가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저렴하게 계속 팔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. 총 4개 구매하셨다고 했잖아요. 그 중에 건진 게 안마기이신 거예요? 아니, 다른 거. 안마기가 활동을 하는데 내가 무언가 생각하는 그 안마기의 질감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. 그래서 최근에 뭐 내 주변에서 이제 알리 구매하신 분들의 말을 들어봐도 뭐 10개 사서 한두 개 건지면 다행이다. 어차피 싸니까 하나에 뭐 2,000원, 3,000원짜리 구매해서 10개 해봤자 2만원, 3만원 밖에 안 되니까 쿠팡에서 아니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하면 배송비까지 다 합치면은 그 정도 나오니까 그런 거보다 그거 한두 개 사느니 그냥 알리에서 이상한 물건 한 10개 해서 2개 건지고 나머지 8개는 뭐 버려두든지 그건 상관없다. 약간 이런 느낌으로 다들 알리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. 테무도 마찬가지고. 나도 뭐 어저께 4개 구매를 했는데 다 쓴 돈 해봤자 한 14,000원? 그 정도밖에 안 됐거든. 거기서 하나 건졌으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, 개인적으로는.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물건값이야 물건값일 수 있는데, 알리에서 이제 최근에 좀 많이 하는 게 물건을 각각 구매해서 10,000원 이상이 넘어야지만 배송을 해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, 내가 대략적인 중국 항구에서 우리나라 집까지 도착하는 원가 비용을 대략 알고 있거든. 말이 안 돼, 정말로. 한 4개 물건을 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무게랑 부피가 커지거든. 근데 그 가격으로 했으면 사실 상품대 가격을 거꾸로 원가 계산해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나오거든. 그거는 1688에서도 못 구해, 그 가격으로. 그러면 과연 이렇게 알리가 계속 이 가격으로 할 수 있냐라는 거야. 나는 절대 못한다고 생각을 해. 그러면은 말씀대로라면은 이건 사실 출혈약에 가까운 건가요? 알리에서 1년간 한국에서 뭐 얼마 정도의 금액을 쓰겠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. 그 금액일 거라고 생각을 해, 나는. 그러면 그 금액이 끝나는 순간 알리는 더 이상 못 할 거야. 그러면 그 가격이 어떻게 돌아갈까? 못해도 다시 쿠팡 정도 가격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 가격 정도로 돌아가겠지. 버틸 수가 없을 거야, 아마. 언제까지 마이너스를 낼 수가 없을 거거든. 마켓이 하나가 만들어지고 그 마켓이 흑자 전환을 하는데 대략 7년 정도가 걸린다는 말을 내가 어디서 들었었거든. 뭐 일반적으로 우리 1인 셀러들은 그렇게 할 수 없겠지.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못하겠지만, 좀 큰 플랫폼들 같은 경우에 사실 수수료밖에 못 먹잖아, 거기는. 많아봤자 12%, 카드 수수료 떼주고 하면 한 7%, 8% 정도밖에 못 먹는 상태에서 계속 마케팅 쓰고 이런 걸 태울 수 있는 여력이 7, 8년 정도가 걸린다고 하더라고. 소셜 커머스가 거의 우리나라의 마지막 세대였었거든. 대대적으로 쇼핑몰로 나온 게. 그게 한 7년 정도가 걸렸었거든. 티몬이나 UF나 쿠팡이. 지금 진행하는 알리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비용이 끝나는 순간 다시 가격이 오를 거야. 근데 어찌되었건 사람들이 알리를 생각하는 건 분명히 싸다라는 인식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거든. 왜냐면 처음부터 알리는 지금 사람들한테 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. 이 프레임 이론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면 소개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, 지금 사람들이 알리 쌉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나중에 알리가 쿠팡만큼 가격이 올라가도 사람들은 알리가 싸다고 생각을 할 거야. 그리고 조금 질이 안 좋은 물건이 온다 해도 그 물건에 대해서 용인을 해줄 거란 말이지. 왜냐? 나는 좀 싸게 샀으니까. 근데 실질적으로 싸지 않을 거야, 나중에. 곧 얼마 안 남았어, 시간이.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,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오히려 더 경계를 해야 될 건 테무거든. 알리익스프레스는 어쨌든 몇 년 안에 내가 어느 정도의 마케팅 비용을 씁니다 라고 공언한 거잖아. 근데 사람들은 흔히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, 그 마케팅 비용들이 다 뭐 마동석 형님을 광고 모델로 사용하는데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야. 지금 있는 물류센터 직구 그리고 한국 내에 들어오는 그 금액에 보조 들어가는 돈이 거의 대부분일 거거든, 오히려 광고비보다. 그러면 언젠간 끝날 거야. 이게 오래 안 남았어. 아무리 알리익스프레스가 물량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어찌되었건 배를 빌리고 그 배에다 컨테이너를 올리고 그 컨테이너가 통관을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내 택배로 옮기는 그 과정에서 분명히 원가라는 게 들어갈 텐데, 아무리 그 원가가 기대 이상으로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상 수준으로 낮아질 수는 없거든. 왜냐면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건 우리나라에서 나가는 인건비일 거잖아. 지금 중국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 부어가지고 마이너스를 내면서 작업을 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.
얼마 전에 알리랑 CJ랑 손잡았다고 굉장히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. 자, 이제 CJ 햇반도 알리에서 구매하세요 뭐 해가지고 K 에비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팔고 있는데 적의 적은 적이라고. 지금이야 알리랑 CJ랑 맺고 있지. 근데 나중에 알리가 더 커지면 과연 계속 그 동맹이 유지가 될까? 이커머스 세상에 영원한 동맹은 없어. 언젠가 어느 순간 이익이 안 맞으면 서로 빠이빠이 하는 게 이커머스인데, 이커머스라는 게 사실 그렇지 않나? 정말로 이익적인 집단인 거잖아. 여기 무슨 종교가 있어, 뭐 정치가 있어, 아무것도 없어. 그냥 돈 되면 하는 거고 돈 안 되면 안 하는 거야. 얼마 안 남았다. 알리의 총 공세가 얼마 안 남았고 요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견뎌내야 된다라는 걸 좀 얘기하고 싶어. 어쨌든 알리도 계속해가지고 그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해서 쏟아부을 수 없어. 왜냐인 줄 알아? 알리바바 그룹에서 사실 알리가 차지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어.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좀 제휴나 이런 걸 잘 맺어주는 이유가 파워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, 단순하게 우리나라 시장에서 다 먹는다고 해서 그 파워가 어디 가겠어? 중국 시장이 훨씬 큰데, 타오바오나 1688이 훨씬 더 큰데, 그러면 지금이야 사실 성장세가 올라가니까 어느 정도 봐주겠지만 언제까지 그걸 계속 했을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해. 결국에 어느 순간 멈추겠지. 자, 쿠팡이 한참 막 이용자들을 끌어들일 때는 쿠팡 새벽 배송 모든 게 다 됐었어. 기억나니? 당일 배송이 있었죠. 12시까지 구매하면 막 연필도 아니면 몽구리도 다 새벽 배송 해줬단 말이야. 근데 요즘은 신선 배송 빼고는 새벽 배송 해주는 게 없어. 마이너스가 났겠지 분명히.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나면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준 거예요. 새벽 배송이 이렇게 편하다. 프레임을 다 씌워놓은 거지. 그 이후에 그런 공산품들은 다 새벽 배송에서 빠지고 이제 지금은 신선 제품만 새벽 배송을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잖아. 결국에는 알리도 똑같을 거란 말이지. 프레임 얘기하셨잖아요. 프레임을 씌워놓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어렸을 때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.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 뭐 그런. 저는 이것도 어느 정도 일종의 프레임이라 생각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있어서 제가 테무나 알리에 관심이 없는 것도 있거든요. 가격이 아무리 싸도 솔직히 제대로 된 물건을 건지기도 힘들고 거기에 확실히 공수가 들긴 하잖아요, 본인들의. 그래서 사실 알리 진출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안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사람이 관성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거든. 근데 최근에 웹 사용자 수가 1위가 쿠팡이고 2위가 알리, 3위가 11번가, 4위가 테무더라고. G마켓은 훨씬 더 밑에 있어. 확실히 스마트폰에 깔아놓은 웹들은 다시 킬 수가 있거든. 웹페이지 안에 내가 G마켓이라는 곳을 찾으러 가면 G마켓이라는 걸 무언가를 찾아야 되잖아. 근데 핸드폰 안에 있는 어플은 넘기다가 누르기만 하면 바로 연결이 되니까 훨씬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. 그래서 실제로 마케팅에서 웹페이지 수 방문은 사실 클릭당 금액이 굉장히 낮대. 근데 웹을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설치하는 거는 굉장히 단가가 높다라는 말을 들었거든. 근데 지금 알리가 그 금액을 쓰고 있는 거잖아. 핸드폰 안에 알리익스프레스 웹이 깔려져 있으면 푸시도 뜨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보게 될 거란 말이지. 예전에 웹에서 이메일을 날려가지고 광고를 하던 것과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다는 거야. 훨씬 직관적이고 볼 확률이 높으니까. 그런 점에서 얘기하는 거지. 지금 당장은 쌀 수도 있고 지금 당장은 품질이 안 좋을 수도 있어. 근데 계속 해가지고 늘어난다면 똑같은 제품이 똑같이 있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의 인식이 저희 가면 조금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게 프레임으로 생겨버리면 나중에 CJ 햇반을 사러 굳이 쿠팡에 안 간다는 뜻이거든. 한국 브랜드들도 알리 가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야. 그게 무섭다는 거지, 결국에는. 알리랑 테무에서 둘 다 상품 구매를 해보셨잖아요.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쪽이 더 괜찮은 것 같으세요? 똑같아. 직접 테무나 알리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닌데 중국에 있는 제품 중국에 있는 거 똑같이 파는 걸 거잖아. 뭐 차이가 뭐가 있겠냐. 똑같아. 상품 퀄리티 말고 약간 CS 응대나 이런 쪽에 대해서도 다 비슷비슷한 거고. 난 CS를 해본 적이 없는데. 아니 그렇게 싼 물건 사면서 그걸 굳이 CS까지 해야 되냐고 생각하는 게 나의 솔직한 마음이고, 그래서 CS를 해본 적이 없어서 CS가 어떤 게 좋은지 사실 잘 모르겠어. 근데 나는 두 사이트는 똑같다라고 생각해. 결국에 사람들한테 달리 보일 수는 있겠지. 알리다, 테무다 달리 보일 수 있겠는데 내가 보는 본질적인 건 똑같다라고 생각해. 마찬가지잖아. 우리나라에서 11번가에서 사나, G마켓에서 사나,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사나, 쿠팡에서 사나, 무슨 차이야? 없잖아. 물건이 오는 건 똑같잖아. 결국에 뭐가 차이나? 내가 제휴카드를 쓴다든지 아니면 포인트가 더 쌓이든지 그런 내가 받는 혜택의 차이인 거지. 제품상으로 따지거나 뭐 CS상으로 따지면 사실 똑같다고 생각해. 오늘은 알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팔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. 최근에 진짜 알리 관련해가지고 엄청 찬반 논란이 엄청 뜨거운 것 같아요. 중국 앱을 쓰면 안 된다. 그리고 뭐 나라 차원에서도 제재를 걸려고 지금 계속
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이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중국 앱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행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한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해요. 또한 새로운 플랫폼이 올라오고 그 플랫폼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추는 기간에는 분명히 두려움도 존재합니다. 근데 막상 플랫폼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이고 정체가 밝혀지면 사람들 다 비슷하게 생각할 거예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곧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나기 전까지만 그 기간을 좀 버티신다면 분명히 또 좋은 시간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우리나라의 이커머스는 미국 이커머스를 따라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최근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쇼피파이라는 소모몰 쇼핑몰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도 결국에는 그 시스템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픈마켓이 지금은 성행하고 있지만 이커머스도 역시도 유행이 돌고 도니까 그게 끝나는 시점이 분명히 올 거라고 보고요. 그 시점까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버티신다면 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였고요.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아시죠?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이런 셀링 관련된 얘기 많이 할 테니까요.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안녕!